저는 꿈이 많아요. 해보고 싶으면 일단 도전해볼 수 있잖아요. 배짱 넘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었으니 꿀벌과 동고동락하며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녀.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많이 꿈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차곡차곡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그녀. 마음 먹었다 하면 일사천리에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재주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은 열정의 소유자.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꿀벌 엄마 최고야십니다.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청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그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나갈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도 할 일이 많아 기상 시간이 이른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올라와서 그럼 팥빵이랑 그냥 먹고 갈까? 뭐 사갈 거야? 이거 마실 거. 커피? 아니 뭐 음료수 따면 커피 좀 사가줘. 이른 시각이라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요. 1톤 트럭이 부부의 출근길에 귀한 발이 되어줍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이곳에 부부의 일터가 있습니다. 곤충의 날개짓 소리가 요란한 이곳, 바로 양봉장인데요. 부부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꿀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방충복부터 단단히 여밉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췄으니 이제는 일할 차례. 밤꿀 냄새. 밤꿀 엄청 들어왔네. 언제 맡아도 기분 좋은 달콤한 향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꿀이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얘네가 되게 물처럼 찰랑거리다가 꿀벌이 날갯짓으로 수분을 날려주면 이게 끈적끈적한 이렇게 꿀이 돼요. 근데 얘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입꿀을 막거든요. 그럼 이제 숙성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벌집을 열어서 저기 돌리면 진짜 끈적끈적하고 진짜 와 엄청 그 수분율도 낮고 향도 깊고 진짜 맛있는 꿀이거든요. 이거를 딱 저기 채밀기에 넣고 돌렸는데 벽에 꿀이 탁 묻으면서 쫙 흘러내리는데 그게 물꿀이 아니야. 수분율이 엄청 막 좋아요. 막 와 막 그러면 진짜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채밀기라고 안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게 원심력으로 이 안에 있는 거 돌려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꿀들이 다 빠져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부부는 밤꿀 외에도 시기에 따라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등 천연 꿀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고마운 녀석들이지만 작업할 때 나름의 고충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야 그나마 벌이 이 정도지 우리 한 10시 되나? 10시 되면 여기 이제 막 완전 벌벌벌벌벌. 그래서 벌들이 꿀과 꽃가루를 구하러 집을 비운 이른 시간에 꿀을 뜨는 거죠. 꽃이 피고 지는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가장 바쁜 벌꿀 농사. 부부도 바지런히 몸을 놀립니다. 귀엽죠?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얘를 봐봐요. 이거 혀 내밀고 꿀 빨아먹는 거 엄청 귀여운데 이 엉덩이가 안 귀엽죠? 날 쏘려고 하는 이 엉덩이가. 침이 안 귀엽죠? 생긴 거 엄청 귀여워요. 얘는 막 물 마시는 것만 봐도 귀여워. 이거 봐요. 등에도 막 털 달려가지고. 여보 나랑 일하는 거 재밌지? 재밌지.
재밌는 표정 맞아? 신랑이 재밌어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낫지. 나랑 되게 일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잘 아니까 일을 시키기가 좋죠.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뭐야? 때는 뭐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지금은 척하면 척. 알아서 하기도 하고. 완전 농부처럼 다 돼가지고. 지금은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고야 씨가 향한 곳은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작업 공간. 벌꿀 농사 외에도 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지난해 이곳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위생복과 장갑부터 꼼꼼히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곧장 향한 곳은 그동안 수확한 벌꿀을 모아둔 작업장. 판매할 꿀을 전용 용기에 담는데요. 꿀 수확부터 포장, 판매까지 모두 고야 씨의 손을 거친다고 합니다. 대표님 무슨 꿀 담으시는 거예요? 지금 밤꿀 담고 있어요. 이거 밤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채밀한 거 이제 통에 담아서 판매하려고 담고 있어요.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이곳을 찾는 발걸음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꿀벌에 푹 빠져 사는 그녀지만 6년 전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돼가지고 자리 잡고 그다음에 신랑도 이제 과장으로 승진해서 아 이제는 뭔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표본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랑이 귀농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신랑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전화로 귀농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반나절을 울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신랑이 승진을 하면서 뭔가 이제 회사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내려올 일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걱정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거의 잠자거나 재충전을 하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 어떤 회사 직장 생활에 그 커리어 패스를 보면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언제 또 진급을 할 것이며 언제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제 어떤 경험상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것이며 이런 게 다 보였는데 너무 좀 뻔히 보이는 것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젊은 나이에 젊었을 때 귀농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실패했을 때 좀 다시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성공 확률을 좀 높이려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귀농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퇴직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회사에서. 각각 치기공사와 호텔 인사팀 직원으로 일했던 부부. 호기롭게 시작한 벌꿀 농사였지만 기대와 달리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초보자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벌이 안 죽었을 때도 우리는 그 찐득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랑이 열심히 공부해서 벌을 키웠는데 벌들이 이 찐득이 피해라고 이 벌 안에 그 찐득이가 같이 기생하면서 다 기형벌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벌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고 우리가 꿀을 뜨는 시기가 한 보름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아카시아 꽃이 폈는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고 우박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귀농 2년 차인가 1년 차인가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다 졌어요. 꿀을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3년 차 때는요. 아카시아 꽃이 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꿀을 뜨는데 이게 물인 비인지 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그때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꿀을 거의 못 떴던 기억들이 있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했죠. 그때는 막 다시 기공일도 알아보고 신랑한테 다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보 다시 서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귀농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귀농을 한 게 아니라 나름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위치에 있을 때 귀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려가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잘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오전 내내 바지런을 떨다 보니 어느덧 찾아온 오후. 학교에 갔던 고야 씨의 사랑스러운 딸들이 돌아왔는데요. 하나 왔어. 오늘 하면 어땠어? 좋았어요. 왜? 뭐가 좋았는데? 오늘은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하이리와 날리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막 도착한 두 딸을 데리고 다시 문 밖을 나서는 고야 씨. 날도 구준데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작업실 옆에 있는 가족의 텃밭. 아까 할머니네 토마토 밭은 할머니가 따셨어. 이쪽으로 와봐. 식구들이 먹을 양만 해서 몇 가지 채소를 심어둔 건데요. 나이라 따줘, 노란색. 이거야? 어. 작은 양이지만 직접 기른 농작물을 수확해 먹는 재미. 시골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고수꽃. 고수향, 고수향. 나 고수랑 어때? 냄새 좋은데? 넌 좋아? 근데 난 고수 싫어해. 냄새가 좋지? 아 고수 냄새가 안 어. 나. 그치? 고수 냄새 안 나. 안 나? 안 나요. 안 난다고? 완전 고수향인데? 너 거짓말해. 아니, 난 이거 만지기만 해도 고수향 나더라. 아빠는 데코해주자, 고수꽃으로. 고수 냄새. 이곳에서는 고수꽃 하나도 아이들에겐 재밌는 장난거리. 어머, 어머.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필요한 것만 따서 서둘러 돌아갑니다.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로 한 아이들. 경험만큼 값진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아이들에게 요리도 직접 해보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식재료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할 줄을 진짜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 뭐 칼질이라던가 웬만한 볶기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요리를 해 먹을 줄 아는 거. 네. 아이들 역시 이런 시간을 즐거워하는데요. 배가 너무 고파. 엄마 진짜로. 근데 너는 지금 배 밥 안 먹어도 한 15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래요 나한테? 늘 그러는데요? 미안해. 치즈 안 넣어? 야, 엄마는 엄청 많이. 뭐, 엄마 뭐? 엄마 엄청 많이. 뚱? 엄마 엄청 뚱? 여기 이사 와서 진짜 친구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부천에 있으니까 친구가 없었는데 얘네가 커가면서 굉장히 대화도 되게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은 미성숙한가. 그래서 굉장히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재밌어요. 애들이랑 놀면.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희는 어때? 나랑 그럼 친한 친구 있는데. 나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나 있는데. 짝사랑이에요. 귀농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딸들과 더 각별해져서 좋다는 엄마. 그렇다면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이리는 여기 내려와서 더 좋아. 어때? 네,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 도시에 살 때보다 뭐가 좋은 것 같아? 마당이 넓어서 좋아요. 그때는 아빠랑 거의 뭐 엄마도 거의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시골에서는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엄마에게도 딸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귀농 생활입니다.